반갑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어느 겨울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단골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같은 테이블의 일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있구나. 그 말을 들은 옆자리 손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저렇게 시끄럽고 당당한데요? 쇼펜하우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소란을 피우는 건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며 혼자 끙끙 앓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관점의 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화가 아니라 연민이 생기실 겁니다. 미움이 아니라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참기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억지로 참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는 게 아니라 아예 화가 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연구해서 찾아낸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상처 입힐 수 없게 만드는 비밀을 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여워 보일 겁니다. 심지어 가장 미웠던 그 사람까지도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어른의 지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 앞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82살 박현숙 씨는 요가 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업 중에도 계속 떠들고 다른 사람의 동작을 지적하고 선생님 말씀도 자꾸 끊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참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박현숙 씨는 10년 넘게 다니던 요가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박현숙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고장난 기계에 화를 낸 셈이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장난 기계에게 화를 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의도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에게 악한 의도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돌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저 자연현상 중 하나로 여겨라.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 우산을 씁니다. 비에게 왜 하필 내가 나갈 때 내리냐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무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례함이라는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산 쓰듯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85살 정민우 씨는 이 방법을 써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보여요. 마치
짖는 강아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저 강아지는 원래 짖는 강아지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사람이 아닌 현상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화를 낼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무례함이라는 현상이 걸어 다니고 있네. 그러면 화가 아니라 약간의 신기함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죽어도 안 바뀝니다. 75살 최순례 씨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양말을 벗어놓는 위치, 신문 읽는 소리, TV 볼륨 크기까지 모든 게 신경 쓰입니다. 여보,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놔요. 여보, 신문 소리 좀 작게 내요. 여보, TV 볼륨 좀 줄여요. 매일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합니다. 10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바뀔 리가 있을까요? 최순례 씨의 친구인 김말순 씨는 다릅니다.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그냥 주워줍니다. 신문 소리가 시끄러워도 그냥 다른 방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아요? 김말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우리 영감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고양이한테 멍멍 짖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수용의 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성격은 25살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이미 굳어져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 바뀌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마치 돌에게 물이 되어라 하고 주문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하세요. 여기서 포기는 체념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은 양말을 아무데나 벗는 게 본성이라면 양말통을 남편 발밑에 놓으세요. 아내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본성이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내가 편해지는 방법을 찾는 데 쓰세요. 78살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건데 사람 고치려고 애쓰는 게 제일 무의미한 일이더라고요. 그 에너지로 화분 하나 더 가꾸는 게 낫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오직 내가 바라보는 시선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화내는 것은 나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71살 박영자 씨는 독서 모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계속 다른 사람 말을 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박영자 씨는 참다 결국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뭐 어쩌라고요? 표현의 자유도 없어요?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날 밤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급기야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신 것 같은데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박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건 결국 내 몸을 망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화를 낼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이런 변화가 매우 위험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도 2배나 증가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미운 사람을 벌 주려고 내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아프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 광기에 빠진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깊게 숨을 쉬세요. 10가지 천천히 세세요. 그리고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쿵쿵하고 빠르게 뛰는 심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미안해 내 심장아. 내가 너를 괴롭혔구나. 75살 김정순 씨는 이 방법을 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화가 날 때 내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아플 필요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젊었을 때 강철 같은 몸이 아닙니다.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귀한 몸입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례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입니다. 4번째. 비밀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70살 이영희 씨는 오랜 친구인 최금순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정말 속상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최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이영희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야, 네 며느리 이야기 금순이한테 들었는데. 이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금순 씨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상처받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영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에게는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결속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비밀을 나누면 친밀감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털어놓은 비밀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 약점을 알게 되고 나는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또한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말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특히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며느리 흉, 사위 흉, 자식 자랑, 돈 이야기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기를 써보세요. 종이에게는 비밀을 털어놔도 안전합니다.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바람이 내 말을 다 가져갈 테니까요. 80살 정옥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비는 열어야 해요. 말하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올라도 한 번만 꿀꺽 삼키면 그게 내 품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박자 쉬어보세요.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세요. 말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사람, 깊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5번째, 예의는 쓰레기를 막는 장갑입니다. 73살 홍명순 씨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는 김명호 씨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불친절하고 말투도 거칠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처음에 홍명순 씨는 솔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김 씨를 만나면 인상을 찌푸리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나는 가식적인 건 싫어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씨는 더욱 불친절해졌습니다. 홍명순 씨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일부러 늦게 처리해주고 때로는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층에 사는 박순덕 씨는 달랐습니다. 김 씨를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신기하게도 김 씨는 박순덕 씨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무언가 부탁하면 빠르게 처리해줬고 가끔은 먼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상대방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맞춰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정중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정중하게 대하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질 때 장갑을 끼듯이 불쾌한 사람을 대할 때는 정중함이라는 장갑을 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는 밀랍과 같다.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하지만 그건 가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78살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어른은 싫은 사람에게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보다 격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없는 인사, 영혼 없는 미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미소가 여러분을 더러운 감정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정중함이라는 장갑을 끼고 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을 것입니다. 품이 있는 미소 한 방이 독설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를 제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고슴도치도 추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74살 최정자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면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서로 간섭 안 해요. 최정자 씨는 자식들과 너무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만납니다. 전화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합니다.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박철순 씨는 다릅니다.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이틀에 한 번은 찾아가고 반찬도 자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과 자주 싸웁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반찬은 먹었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서로 피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 공간의 중요성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 영역이 침범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의 냉담함은 인간관계의 소금이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만 적당하면 맛을 낸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81살 이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온 가족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가족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자주 찾아가는 대신 정말 보고 싶을 때만 가세요. 그 빈 공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관계를 더욱 신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미운 그 사람도 불쌍한 환자입니다. 76살 양순자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독설가 할머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뭔가 흠을 잡았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걸어? 옷은 또 왜 저 따위로 입었나? 얼굴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네. 양순자 씨도 여러 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고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10년째 못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많이 아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순자 씨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그분이 저러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가 독설을 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양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던 할머니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대화 상대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 재해석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공격적인 행동 뒤에는 항상 결핍이나 고통이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먼저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으로 보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동료 환자들이다. 그러니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79살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굳이 남을 괴롭힐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미웠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참 사는 게 힘들겠구나. 그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눈 녹듯 녹여줄 것입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8번째,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82살 서명숙 씨는 동네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명숙 씨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도서관에 가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여행도 다닙니다. 심심하다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대의 최순심 씨는 늘 외롭다고 합니다. 심심해 죽겠다. 누구 없나?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서명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도 해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항상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바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최순심 씨는 다릅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해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 온종일 TV만 봅니다. 그러다가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족적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합니다. 스스로 즐기는 고독은 자존감을 높이지만 억지로 참는 외로움은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혼자서도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고 서운하지 않으니 관계가 늘 깔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남에게서 행복을 구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굶주릴 것이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산책하기부터 시작하세요. 75살 박영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맞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남편이 TV를 크게 틀어도,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세요. 차 한 잔을 마셔도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마시세요. 옷을 입어도 나를 위해 예쁘게 입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정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돌멩이를 피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않는 산이 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당당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우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자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현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어떤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머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은 한 구절이 있으시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산이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른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